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 대변인 노영희입니다. 최경영 앵커, 우리 스픽스의 자랑, 대들보 멋진 최경영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최경영 기자의 방송을 좀 대신해서 하기로 했고, 정기한 대표님도 일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세 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세 분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환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민아 평론가 얼굴 붓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요? 아니, 이제 자리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예. 어때요? 요즘에 세 분은 요즘에 이 돌아다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오늘 왜냐면 법사위 국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상황이요? 요즘 돌아다니는, 특히 유언비어 중심으로 말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모든 수사 자체는 대통령 내외를 위한 수사였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특검 정국일 것이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 게 돌아다니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정말 검찰의 로펌스러운 그 불기소장을 보시고 다들 노했는데, 분노했는데, 더 웃긴 건 그 로펌스러운 변호 전략도 결국은 다 거짓말이었더라. 이제 이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김한 기자. 일단 대통령이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때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나라도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제 여론은 보수 언론도 다 이제 그런 칼럼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법사위 국감에 강혜경 씨가 출석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 놓고 보면 지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게 과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의미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서, 사실 이제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 같은 것들도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어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증언 내지는 증거 내지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인지 뭔지는 어쨌든 그거는 성과 없이 거의 절충의 분위기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특검의 필요성은 훨씬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여당의 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그러한 특검의 필요성에는 전혀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당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와서, 오늘도 보수 언론 보면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는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는 무슨 지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거의 이그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는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는 거다. 이제 선택 잘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 국면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 이제 법사위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가 어제 MBC하고 이제 독점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MBC 손하늘 기자를 되게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했다 그러느냐. 나 강혜경이가 만약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죄를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소해라. 내가 변호사로서 완벽하게 내가 다 뒤집어주마. 이 생각을 제가 아주 결의를 다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 그러니까 명의상 운영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는 이 명태균 씨라는 게 너무 많은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검찰에 가 있는 자료들에도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무엇을 믿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좋아 한번 그럼 들어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이 생각을 솔직히 좀 했단 말이죠. 근데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게 예를 들면 자기한테 그동안에 이걸 받았던 국민의힘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뭐 이런 발언이 네. 어떤 면밀한 엄밀한 어떤 계산 내지는 뭐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계산은 아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쭉 우리가 이 주장해 왔던 것의 어떤 근본을 쭉 보면은 본인이 불리하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는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근데 여기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어떤 정치인들과 가졌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추정할 만한 그런 단서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불리할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허세와 허풍을 이제 많이 섞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네. 그런 건 많이 얘기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네. 본인한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얘기가 되면은 내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허세 허풍을 떤 것만큼 여기서는 예를 들면 허세 허풍을 뒤집은 것처럼 과잉방어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네. 과잉방어라고 표현하면 정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좀 앞뒤 가리지 않고 방어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뻔한 건데 뻔한 건데도 그냥 막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미래항공연구소는 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방어하는 거는 이분에게는 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여서 이분이 방어하는데 법적 방어하는데 익숙치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분이 이렇게 방어하는 거일수록 치명적인 거일 수 있어서 파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방어하지 못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쭉 말씀하시겠지만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쳤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요거는 알고 있었다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서 대가로 뭘 주고 받았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쭉 뚫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오늘 한 대표하고 독대도 아니죠. 그냥 2대1로 면담한다, 차담한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요. 혹시 대통령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되게 이 국감을 예의주시할 텐데 한동훈 대표 왜 이 상황에서 나랑 밥 먹자 그러냐, 나랑 왜 차 마시자 그러냐 이러고 좀 열받아 있지 않나요? 자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기가 열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인 거고.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당대표와 나름대로 문제를 타고 넘어가지 않으면 본인은 고립될 수 있는 처지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서실장 배석을 시켜서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명확하다. 어떻게 그렇죠. 네가 나랑 독대를 할 수가 있냐. 너네가 비서실장급이야. 그 수준에서 맞게 나하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항상 108번뇌 중에서 8명이에요. 8명이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오죽하면 김종욱 최고, 김종혁 최고. 본인의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갑자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될 뻔했는데 김종혁 최고, 그다음에 신지호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8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서로가 다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무너질 수는 없는 상황. 좀 그렇다면 일정한 봉합의 출구를 만들 거다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자. 그다음에 너랑 나랑 가끔 만나자.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해서 좀 우리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탈이 없게 하자 정도의 합의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는 한동훈의 자립성,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일정하게 주겠죠. 좀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김건희 문제를 건들지 않는 대신 한동훈의 일정한 자립성을 보장하는 정도로 퉁치고 나오는 수준의 어떤 제가 볼 때 차담, 면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끝나고 나면 또 욕 바가지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진짜 한동훈 만나기 싫은가 보다. 근데 이게
이 단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가려면 이 격을 낮추면 안 돼요. 시작부터. 근데 시작 전부터 지금 용산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 자리에 어떤 위상 이런 걸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드러내놓고 티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 한동훈 대표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풀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뭐 제2부속실 설치 정도를 합의해서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합의해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를 합의하면 특검을 막을 수 있습니까? 특검에 표결하러 가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대통령실 가갖고 제2부속실 설치를 합의를 해왔으니까 지난 일은 묻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은 이 회담이 하기 싫다라는 티를 역력히 내고 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별로 얻을 게 없고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가서 깨지는 거예요. 강하게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박차고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소득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로 돌아와서는 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쪽 다 별로 기대하는 바나 얻을 수 있는 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일회 플레이스블 이분께서 오늘 뭔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네요. 노변 뒷배경도 집중이 안 되고 잡음도 들리고 앵길 버튼 동굴 방송인가요? 미사송님 그래도 스픽스 응원으로 꾹 참고 볼게요. 네. 크로마뇽님 목소리 너무 울려요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정치보색 스튜디오가 아니고 딴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최경영 기자가 아니고 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수선해요. 이제 이러신 것 같아요. 지금 정세가 좀 어수선해요. 전반적으로 정세가 어수선해요. 세상이 혼란합니다. 세상이. 네, 그렇지만 패널들은 다 그 아주 베테랑 패널들 그분들이니까 이분들을 믿으시고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2시에 국감 강혜경 씨랑 국감에 제가 나갈 건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강혜경 씨하고 둘이서 회의를 막 했어요. 우리 스픽스 전기한 대표랑 같이. 그래서 작업할 분량의 이제 녹음 테이프들이라든가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리해놨고 지금 가장 큰 문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명태균 씨하고 무슨 사적 관계를 인해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가라든가 특히 김영선이가 왜 대신해서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 보전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주었어야만 했는가 먼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점이 될 것 같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님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살짝 우리 방송 끝날 때쯤 돼서 혹은 내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미리 보는 국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전체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하고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감에 가면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증인에게 말을 못하게 해요. 자기네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래도 증인의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 얼굴 보이는 것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이 25명 자기가 입만 열면 25명 다 부들부들 떨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아는 명단만 해도 정말 10명은 넘거든요. 예컨대 지금 바깥에 어수선한 건 또 공사 때문입니다. 자, 예컨대 윤한홍, 김진태, 뭐 박완수, 뭐 김영선은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 홍준표, 뭐 아주 이준석 뭐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회의원들 내진 정치인들이 국힘 사람들인데 딱 한 명 민주당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입을 열면 좀 힘들어할 사람 누굴까요? 이건 나의 퀴즈 누굴까요? 민주당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그동안 걸린 게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걸릴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김일까요? 김일까요? 자, 김해예요? 몰라요. 우리 김일하 평론가님 그 천재적인 머리로.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역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이제 그동안 사실 조금 나왔던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일도 없어서 집에 맨날 앉아 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맨날 비하적이고 폄하적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렇죠. 자, 우리 김정욱 박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거 맞히면 내가 오늘 밥 산다. 밥 안 먹을래요. 나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건 민주당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격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그러니까 좀 색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나오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 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여러분들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올려줬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요. 이현주. 아, 왜냐면 부산. 그분은 국힘에 국힘이었잖아. 예,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 지난. 민주당 식구가 되니까 깜빡했어. 네, 너무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렇네요. 예.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그때. 그쵸? 근데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과 뭐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이 대선 면밀조사라는 이름으로 9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월 3일 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죠. 그 여론조사 기간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명 씨가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 그리고 지금 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표본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이제 명 씨가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명 씨가 그걸 들고 뭘 했을까? 근데 그게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대선 후보도 영향을 받을 정도인데 그렇지. 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하나가 되게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안 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뢰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의뢰를 못하고 안 돌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명 씨가 탁탁 나타나서 내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다. 내가 여론조사를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명 씨의 어떤 영향력인 거고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한 거를 판결문을 쭉 찾아보니까 이미 여론조사 표본과 관련해서 4차례 이상 선관위로부터 처벌을 받았고 네, 맞아요. 그 명 씨가 원래 뭐를 했었습니까? 전화번호부 제작 업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에 이른바 이제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노란할 수밖에 없는 판을 명 씨가 짜고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 이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입을 좀 다물고 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명 씨의 스타일이 뭐냐면 제가 딱 확인을 해봤더니 우선 여론조사를 막 돌립니다. 여론조사를 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론조사를 한 번만 돌리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번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간대요. 이 정치인들을. 그래가지고 네 여론조사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걸 2등도 1등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정리해줄 수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걸 통해가지고 인지도를 바꿔주고 순위를 바꿔줄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의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이 신고도 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25명 만약에 국민의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대통령 내외도 유죄를 받게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명태균이 맨날 한 얘기 뭡니까? 이 자식들 해줬더니 돈을 안 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너 나한테 할 얘기 있어? 너 나한테 돈 안 줬잖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돈을 안 준 게 명확하잖아요. 그때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돈 받으러 갔더니 공천을 주더라.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돈 받으러 갔는데 공천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 거기다가 서울시장 그다음에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안 걸리는 사람이 없게 되는 희대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명태균이 저렇게 큰 소리 칠 만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있는 돌풍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네, 있거든요.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약간 이제 뭐 기자 입장이나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실소를 자아내는 씬들이 장면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마지막에 어쨌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50명 넘는 정치인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게 가능해? 아무리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당장 윤석열 후보가 유죄를 판다 이런 얘기 아니라 지금 김영선 후보가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선 후보도 마찬가지 구조에 갇혀 있는 거고 그럼 김영선 이 명태균 씨도 그럼 결국엔 죄를 받을 건데 그럼 명태균 씨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들을 이러이러한 선거에서 이렇게 했었다. 공천에 이렇게 개입했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 사건이냐?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지금 뭐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까지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25명을 얘기하셨지만 25명이
가령 보수 정치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뭐 떨어지거나 뭐 정치인들한테 중요도 얘기해서 뭐 죄송하긴 한데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중요한 정치인. 근데 소위 말하는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지금 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태균 씨 사안을 이 보수 정치가 제대로 이번에 다루지 못하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보수 괴멸이에요. 이거는 그냥 두면은. 그냥 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검찰 왜 빨리 명태균 잡아가가지고 명태균 집어넣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는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무슨 거래를 했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막 공격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입 다물고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얘기 막 나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뭐 정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대권주자들이 다 걸려서 이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재구성되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보수 괴멸로 가는 것이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 잠깐 했지만 이현주 의원은 지난번에 공천됐어요. 하여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이 상황에서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은 다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가서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캄파놀라님께서 말하는 게 맞아요. 일방적으로 명 씨가 영업적으로 접근하는 건 한두 번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거나 스피커폰으로 두 부부와 몇 달간 매일 통화하고 도움을 받는 공천 들이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HWM님이 우리 노방께서 미리 김 빼기 하는 거 아닐까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올 얘기들은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라. 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1회의 조사를 해놓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한두 번은 내가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명 씨가 나에게 이걸 줘서 내가 조사를 받아봤어. 보고 받아봤어. 이러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81번을 받아보는데 자기가 지금 대선 기간인데 경선 기간인데 81번이나 조사하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돈을 안 주니까 누가 대신 내줬냐? 김영선이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로? 김영선의 선거 보전 비용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큰 문제가 되는 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사실 안 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영선 의원이 돈거래 관련해서 수사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비 절반을 따박따박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엄청 고압적이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보통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례,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명태균 씨가 어쨌든 난 뭐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1원이라도 차이 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그 태도 하나.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비용은 선관위가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항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돈에서 돈을 갚아줬다? 이거는 두 가지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는 그 돈에 대한 상한 압박이 엄청나게 거셌거나, 아니면 그 돈을 안 갚아주면 바로 안 갚아주면 뭔가 큰일이 나거나, 이거가 아니면 누가 선관위에서 뻔히 들여다보는, 그 선거법은 수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 돈을 건드려서 돈을 갚아준다. 이 행위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스스로 거의 자해행위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행위까지 왜 했느냐, 이 부분이 오늘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이거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내외가 명태균 씨를 신뢰했을까? 두 가지잖아요. 오세훈이 되대? 이준석이 되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됐을까? 왜 됐겠습니까? 조사 데이터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내에는 명태균 씨가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걸 이미 인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스피커폰을 놓고 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거나 한다면 당연히 내 보고서에는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알고도 보고를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뭐 이유가 별로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부정하게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수수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수수한 내용들이 정황상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무슨 고민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것처럼 하면 이걸 아무리 고발을 수사해봤자 거짓말해가지고 또 무혐의 종결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에게 이걸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가 2023년 5월 달에 회계정보가 이상하다고 발견을 해요. 네, 네. 그 선관위가 쭉 보다가 11월 말 정도에 이첩을 합니다. 창원지검에. 선관위는 당연히 자치조사권이 있으니까 들여다본 거죠. 그럼 11월에 받으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3개월 안에 처리를 합니다. 선거, 이제 말하자면 선거 관련된 사안은.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받고 창원지검장 이번에 국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 단내 나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에 받은 선거 관련 사건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들고 있었고, 이 사건도 최근에 보면 명태균 씨의 존재가 알려진 한 2, 3주 내외 정도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창원지검이 이거를 들고 입에서 단내가 난 이유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단내가 나죠. 그게 검찰에 넘어간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네. 검찰은 이 사건의 대략적인 얼굴을 파악을 합니다. 이 명태균 씨가 얽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근데 한겨레도 보도한 거고 강혜경 씨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만, 그게 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요렇게 요 사이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공천받고 싶었던 사람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이 공천을 받아줄게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거를 또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하는데 또 돈을 투입을 하고 또 이분들 돈 갚아준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이 지방의원 공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첫째 뭘 믿고 그런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냐. 그게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 명태균 씨 뭐라고 했길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공천 받아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뭘 내세우면서 했겠느냐. 김건희 여사의 관계였다는 심증 뭐 내지는 주장,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빠 있잖아요, 오빠. 오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빠와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으니까 결국은 김영선 의원 쪽으로 어쨌든 돈을 내놔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그런 흐름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이제 혼란의 도가니가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이분들이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수차례 통화합니다. 수차례 전화를 해서 내 돈 언제 갚냐. 니네 분명히 김영선 의원 선거비 보전받으면 나한테 갚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를 김영선이 돈을 빌려간 게 아닌데 왜 계속, 그러니까 쩔쩔매요. 그러다가 선거비가 들어온 날이 언제냐면 7월 29일입니다. 그 7월 29일 날 오전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화하기 전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 알아봐. 경남 선관위에 전화해봤어요. 오늘 선거비 보존됐냐. 보존됐다고 선관위가 대답을 합니다. 했대요. 전화해요. 너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김영선 의원 통장에는 아직 돈이 찍히기 전인가 봐요. 처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또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선관위에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의원 공천 받고 싶었던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내 돈 돌려받으려면 김영선 의원실에 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요 관계와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요 관계를 알아야, 그리고 중간에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 김영선 의원과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다 챙겨줄 수 있고 요 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즉 명태균 씨가 중간에 무슨 일들을 했기에 이게 다 성립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들인데, 네. 그걸 지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중간중간에 고리가 되는 의혹들이 사실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한 것이고,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 편에도 다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취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입수한 현황표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81차례 비용이 3억 7,500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설명이 되는 건 1억 2천밖에 없어요. 나머지. 근데
명태균 씨가 통화 녹취나 성격을 봤을 때 나머지 돈도 어디서 받아왔을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돈 누가 냈냐는 거죠. 사실 지금 그게 지금 좀 비어있는 골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지금 근데 구조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다 걷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그 사람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야, 명태균이 하면 청와대 용산이랑 연결돼갖고 바로 공천주인데 김영선 공천도 그렇게 받아왔대.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등장할 사람들이 아직 더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비어있는 금액이 2억이 넘는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만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디을, 미음, 비읍도 다 있는 거고 비용이라는 거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론조사를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그 비용을 갖다가 전달하지 않게 되면 피해나 같은 경우도 돈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아가지고 네, 얼마나 잡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를 너무 괴롭혔대요. 강혜경 씨가 이제 돈 주는 그 회계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 좀 나오겠네요, 뭐가. PNR에서 계속 강경이 너밖에 믿을 데가 없다.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까지 간다면 저는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명태균 씨를 통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공감대 때문에 한 명당 지금 3명이 1억 2천이니까 4억 정도 되는 거,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천 정도는 투자해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4천만 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3억 7천이면 3억 7천만 했을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여론조사 비용만 딱 그것만 잘라서 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 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용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유력 정치인들 자꾸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밥값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대외 활동을 하는 비용도 필요했을 거고,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업하다가 안 돼갖고. 그러면 과연 명태균 씨가 움직인 그 2021년 후반부부터 서울과 창원과 뭐 대구와 여기를 휘젓고 다닌 이 비용, 이것도 다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노영희 TV에서 밝히긴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돈 받았잖아요. 6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게 6천씩이 다 돼서 합쳐서 1억 2천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될지 데려갔대요. 그 당시 운전기사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서울로 같이 올라갔대요. 차를 타고.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확인하려고. 개런티 해준다. 내가 소개해줄게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또 당대표일 때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소개도 해줬대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하고 이렇게 나는 허물없이 너네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 그 다음에 또 나 봐봐 사모님한테 내가 너네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올라가고 내려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처음 내려왔을 때 거기서도 또 같이 만나게 해주고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 이제 알크로비스타 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날이 다다음 날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뭐 최은실 씨가 재판받는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속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작전회의하는 수많은 뭐 검사며 변호사며 여러 사람들이 쫙 나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줄 시간이 없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구체적인 날 정황 관련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날은 그런 날이었다. 그날 그렇게 올라갔었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추정만 해보면 핸드폰만 묻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굳이 맞아요. 핸드폰만 묻어놨을까? 그럼 이제 그 문제로 다음 차가 넘어가겠죠. 자, 7불사 뭐 홍미아 심으러 갔다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김영선 이 얘기했었잖아요.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가 7불사 그 사진 찍고 홍미아 심은 거 보고 그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퀴즈를 많이 넣으시는 둘이 영화 보러 갔대. 파묘 보러 갔대. 하필은 보아도 그런 영화를 그 영화를 봤어요. 어쨌든 뭐 그때 유명했으니까. 파지를 한 다음에 파묘를 보러 갔군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정말 해주고 싶은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은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말 못하겠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뭐 다른 얘기지만 가십 같은 거에 한동훈 대표가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자유인이면 그런 게 가십이죠.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게. 근데 지금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식이 가십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런 기자들 지금 거의 뭐 기자들을 데리고 논다라는 표현이 뭐 적당할 정도로 오라 그랬다가 안 그러니까, 만나고 뭐 지금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가능하냐? 명태균 씨 핸드폰 뭐 몇 대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명태균 씨는 증거를 왜 다 아직도 다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명태균 씨라고 하는 공간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명태균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오빠 논란도 있었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그 체리 따봉 그것도 봤대요. 강혜경 씨가 뭐 하도 보여줘서 봤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오빠도 봤는데 체리 따봉이 한번 자, MBC에서 이제 MBC가 아니라 지난번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주말 동안에 배나온 오빠 국힘 그 김혜란 대변인 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 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 혹시 뭐 자료 같은 거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 뭐 여기 왜 아무도 없지 우리밖에? 그러니까 거의 뭐 예, 부스가 딴 데로 좀 옮겨지는 바람에 그렇구나. 저 위에 계신가 보다. 진짜 이 방송국 같아요 느낌이 진짜 이렇게 돼 그러네.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김혜란 대변인이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9월이었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올해는 기념일 챙길 정신 따위는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꼭 한마디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괄호 열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자, 이제 저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서 이제 김혜란 씨는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고마워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저 괄호만 빼고 보면 여러분이 저 오빠가 누굴 말하는지 대강 남편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왜 굳이 괄호 열고 오빠 설명해줬을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굳이 오빠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저렇게? 그래서 이게 SNS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글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밑에 가로만 안 썼으면 그냥 뭐 넘어갔을 거예요. 노멀한 글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때가 한참 오빠 논란이 있으니까 이 밑에 가로를 적으면서 역설적으로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적었으면 되고 당연히 그런 내용이지.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글을 쓴 사람도 저 가로를 굳이 해서 오빠를 설명했다는 건 그 오빠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대변인이지만 나도 이 너네들이 말하는 걸 좀 납득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그렇잖아요. 김건희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이미 그 과거부터 소위 용산 내부의 김건희 라인 때문에 문제 논란이 많다. 그다음에 김건희의 행보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선거도 다 깨졌다. 그다음에 소위 한동훈 대표와의도 갈등이 되게 많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면 진짜 치워버리고 싶겠죠, 실제로. 근데 못 치우는 상황이니까 네. 내부에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어서 대변인 입장에서 본인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면 선거 과정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가 떨어졌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도권은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선거가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을 승리하지 않는 정당은 앞으로 소위 국회 내에서 다수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정을 잘하는 사람은 저런 걸 안 쓰죠. 그쵸. 제가 볼 때 이제 김혜란 대변인은 저런 저간의 이 여의도의 정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어서 그냥 네. 재밌게 뭐 대부분 주변에는 20년 동안 배 나온 사람이 집에서 둥글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집에 다 있지 않나요? 대부분 다 있죠. 그러니까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게 저런 파장이 왔을까? 또는 만약에 저것도 알았다면 대단히 정무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나다. 나 저 사람 돌려가게 한답시고 저랬다가 그렇죠. 지금. 김혜란이라는 사람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정무적인 감각이 매우 없는 윤석열이거나 정무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김건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저분을 알아봤더니 김혜란 대변인은 1976년 5월 25일생이고요.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에 입학을 했대요. 천재죠. 이 사람도 공부 잘하나 봐요. 근데 공대생인데 사법시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판사로 임용이 됐고요. 판사 활동하다가 가정법원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판사 재직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중인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그다음에 미디어 법률단 위원 이런 걸로 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 갑 지역구에 출마 선언했었죠. 이 사람들 대표적인 한 친한계 인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원래 그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었던 노영호 후보하고 지금 이게 좀 경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경쟁에서 이제 올라가서 되긴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다. 어쨌든 대표적인 한 친한계 인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친한계들은 다르군요. 국힘 내부 말씀하셨지만 국힘 내부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 취재해 보면 한 2010 그 탄핵 되게 직전 국면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뭐를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 그럼 뭐 조선일보도 그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부분은 유튜브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최소한 신문 방송은 다 보거든요. 그쵸. 근데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수 언론의 논조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논설위원이나 김영 칼럼 쓰시는 분들의 톤은 엄청 높아졌거든요.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원래 이제 자기네에게 비판적인 세력이 아니라 조중동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손절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상황에서의 전략 이거가 이제 들어간 거고 네. 동아일보가 칼럼에 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재계에서 한덕수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는 얘기까지 그런 게 지금 신문 지면에 김영 칼럼들에 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 저런 분위기도 그러니까 저게 뭐 장난이고 해프닝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오빠 논란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반영이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MCM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뒷얘기 이어갈 건데요.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 쓰면서 한 번도 이걸 바꿔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꿔볼까 이제 이 기회에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하게 되면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도합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삼성 55인치 TV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또 가입을 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약간 다단계 스타일이네요, 이게. 그 가입 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반드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스픽스 사랑하시는데 스픽스가 유지되려면 이 광고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본색, 스픽스 정치본색 보고 계시고요. 지금 최경영 앵커는 2주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임시로 앵커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나와 계시는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김완 한겨레 기자 우리 김종욱 전 청와대 대변인 박사님 지금 열변을 토해주고 계시죠.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빨리 콕콕콕콕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한겨레 또 뭐 단독이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주식거래 근데 솔직히 이게 불기소 처분해주면서 검찰이 너무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좀 이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게 진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추접스럽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난 솔직히 검사들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낯간지럽고 뻔뻔한 거를 4시간이나 서갖고 브리핑을 할 수 있었을까? 난 이게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 뭡니까 도대체가? 지금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거니까 한겨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시선을 피해 지금 저분이 내가 쳐다봤는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이런 거짓말은 잘 안 하거든요. 이건 너무 네, 이건 너무 너무 뻔하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초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코바나 콘텐츠 전시구원 관련해 압수수색 2번 했었는데 검찰이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마다 기각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혐의를 잡아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들어줬어. 이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책임 전가하려다가 네.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다음 날 바로 거짓말인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형식적 그리고 이것도 뭐라고 인정합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안 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본인이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가 미진했다 안 했다를 뭐 외부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네.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 안 하면 수사가 미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초식이고 지금 이런 거죠. 수사권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나가서 길에서 소매치기 못 잡아요. 그건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검찰은 왜 남아 있는 겁니까? 아, 그래요? 네, 거대 권력의 비리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기능만은 검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직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수사하는 거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들한테 이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주는 이유가 과연 뭐냐? 어디에 네. 있는 거냐 그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김건희 주식거래 두둔한 근거가 허위에 대한 인식 허위 뭐라 그러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네, 이렇게 또 주장해 주는 것도 황당하고 허위 호재였기 때문에 이거를 작전주라고 또 보기도 어렵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가 봐요. 근데 허위 호재, 그러니까 호재도 호재가 아니잖아요. 호재가 만들어낸 아니었다는 거야? 호재인데, 그러니까 검찰도 싹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허위 호재 얘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 10월 달에 막 주식을 팔거든요. 네. 10월 8일에 27만 주를 대량 매도하고 10월 28일에 10만 주, 11월 1일에 8만 주를 매도를 하는데 이게 이 작전 아니냐라는 이 시각에 대해서 검찰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방어를 해줬냐면 그 당시에 한EU FTA 체결을 하는데 이게 호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호재로 판단해서 매도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합리적인 어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권오수 회장이 그 당시에 이 권오수 회장이 낸 허위성 호재였다는 진술이 이미 나왔다라는 게 여기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겨레 보도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인 김모 씨가 검찰 진술에서 도이치모터스는 한 EU FTA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FTA를 하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차 값이 싸져서 회사가 수혜주라는 것이었는데 네.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차가 남아공이나 미국에서 들어오지 유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허위 호재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한 EU FTA 체결 호재라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는 게 맞았다.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지금 거짓말로 김건희를 봐주고 불기소하려고 정말 별의별 엉뚱한 브리핑까지 다 하고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도 안 해놓고는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서 같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도 없는데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게 기각된 걸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안 해줬다는 식으로 자꾸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었다는데 이 얘기가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부인을 꼭 빼줘야 된다? 이거 탄핵감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사실 이제 탄핵 요청을 좀 한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냥 범죄자와 검찰이 공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네끼리-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건 거짓말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대부분 다 진술에 의존하는 내용인데 진술자가 누구냐? 법원에 의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다 신뢰를 해요. 맞아요. 걔네들이 말만 하면 다 믿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핵심인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김건희 씨 얘기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오래전 일이시구나. 그러네. 야,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것도 털어줘요. 그다음에 7초 동안 민모 씨가 권오수한테 전화하고 권오수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해서 7초 만에 매도를 하는 일. 그러니까
아주 비과학적인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데 다 우연이야. 다 우연인데 완전 천재야. 자기도 검찰도 이해는 못하겠으나 이거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네, 얘기하는 네,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연락 무식해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무식한 사람이 23억을 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그 무식하던 사람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을 했고 장외주라고 얘기하는 블록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블록딜이 잘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최초 자산을 형성하고 블록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식자로 몰아붙여서 그의 죄를 사해주는 행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오더가 온 거다. 오더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볼 때 민정수석과 동시에 민정수석이 임명한, 저희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저는 심의정의는 왜 여기서 쏙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직원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넘어가는 건데 말도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라인에서 이미 김건희는 무혐의할 작정을 하고 진행이 된 건데 자기들도 하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종훈님이 김건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완전 금치산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지금까지 잘 살죠? 그 얘기를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냥 지나가는데 네. 김건희가 이 계좌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권오수랑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네, 맡긴 거. 이게 네. 어떤 회사에 거래를 하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 같았으면 거기서 끝나요. 왜냐면 자 그러면 네가 권오수한테 들은 건 다 내부 정보네. 그렇지. 그렇죠? 내부 정보에 대한 네.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권오수가 호재를 권오수가 허위로 냈건 진짜 호재를 발표했건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팔았어요. 근데 계속 일관되게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권오수가 한 거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권오수한테 그걸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났어야. 아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얼개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설명하니까 그런 거래들이 나름의 합리성이 어느 국면에선 있었대요. 김건희 여사의 왜 그거가. 근데 이 전체적인 수사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식 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 자체가 검찰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검찰의 논리 자체가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 문서 안에서도 충돌하고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는 사실 특검을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그노벨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검찰의 업적이다라고 하는 비아냥된 그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손모 씨는 어쨌든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할 때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여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편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조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아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주가 조작이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조할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몰아간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그노벨상이라는 거냐면은 이 손모 씨는 기껏해야 이 주포라고 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온 어쨌든 이 선수의 친구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이 주포들을 선수로 비유한다면 권오수 회장 구단주 아니냐 이게 구단주가 데려온 VIP 손님의 이 지금 같이 한 행위인데 어떻게 손모 씨랑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손모 씨는 1억 원 손실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엄마하고 같이 23억이 어쨌든 이득을 본 것이잖아요. 네네. 1억 손해본 사람하고 23억 이득 본 사람의 이 격차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브리핑할 때 안 했잖아요. 오히려 4시간 브리핑 왜 4시간이냐 기자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4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23억 원이 이득이 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렇게 논리를 갖고 왔으면 이득은 그럼 얼마를 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득을 얼마를 받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계산을 못 한다고. 합법적인 거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섞여 있어갖고 우리가 계산할 바는 아닌 것 같아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순간 이득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모 씨는 손해봤는데도 방조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득을 받는 데는 방조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빼준다고 생각하고 불기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브리핑할 그 내용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득을 계산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그 노벨상을 줘야 되는 그런 브리핑 아니냐. 얘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논설실장이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제가 보니까는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대해서 욕 많이 했지만은 이 얘기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이익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계좌 압수수색 영장 때려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 사람 이사였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근데 관련성이 없어? 그럼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이사로 갖다 선임을 한 거야? 권오수라는 사람은? 그럼 이제 권오수는 김건희의 모든 거 다 빨아먹은 사람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23억을 벌었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그게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돈을 번 기적의 논리가 뭡니까? 손해나면 어떻게 줍니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면 돌려주고 이득 나면은 다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에 여러 이제 한쪽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네. 이 증거 중에 어떤 건 다툴 수 있죠. 검찰의 논리대로. 근데 손해가 났을 때 갚아줬다는 요 사실. 요 사실만 놓고 보면 이 김건희 씨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단주가 데려온 VIP라 도저히 이 사람은 돈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이 검사의 부인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말하자면 보험을 든 거 아닙니까? 네. 이 돈을 김건희 씨의 돈을 끌어들인 게 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거를 대표하는 표현이 뭡니까? BP 패밀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김건희도 우리랑 같은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뒤에 깔려 있는 얘기 뭡니까? 김건희 남편이 누군지 알잖아가 가로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사가 이렇게 된 거가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그 가로쳐져 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여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P 패밀리 뭐냐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네. 참네. 그러니까 아니, 패밀리를 모르는 거예요? BP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주식을 무식하게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 60인데 4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몰빵을 하고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는 거는 용납 못하니까 돈을 더 회수해서 갚아서 받기도 하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여기 보니까 스웨덴 핀란드님께서 그래 김건희 만세다 이러셨는데 대한민국은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없으면 아직 돌아가질 않았다. 천공은 정말 뭐 한 거니? 천공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니? 그래서 내가- 명태균은 만공이에요, 만공. 아 명태균은 만공이라 그래요? 우리 원래 예전에 김민하 평론가를 망공이라고 불렀는데 왜요? 아니 한겨레 방송에서 수염 났다고 저한테 수염이라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지금 현재 국감이 법사위에서 검찰 상대로 해서도 진행이 지금 오전에 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제 검사들은 장례치를 준비나 해라. 도대체가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제가 아는 수많은 검사들도 이 얘기는 노코멘트. 너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제가 봐도 정말 창피스럽고 오히려 특검을 더 부르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다들 반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윗대가리들이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누구는지 여기서 이르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대다수의 평범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2시부터 법사위 국감 하러 가는데 저는 1시 정도까지 이제 가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태균 씨 동행명령장도 계속해서 보내고 그런데도 행안위에서 아직 증인 채택도 안 했는데 하루 전에 자기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내놓고요. 지난번에는 자기 동행명령 들고 찾아가니까 자기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거제도로 낚시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자기 무릎 아파서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 낸 건데 그건 내봐도 소용이 없죠. 왜 증인 채택이 아직 안 되는데 혼자 오버한 거니까 또 하겠지만 아니 무릎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거제도로 낚시는 왜 가고 무릎 아픈 거하고 나와서 증언하는 게 입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하고 왜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를 고소할 거니까 입 다물어라 이딴 말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부인을 계속해서 협박해요. 대통령 부인과 나는 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다. 너네 한번 이거 한번 볼래? 그래놓고는 그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내 핸드폰에 있는데 그 아버지 무덤에 묻어놨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핸드폰이고 뭐간에 여러 개 쓰면서 자기 종적을 좀 감추는데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요. 현금으로 다 모든 걸 낸대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는 마치 전기 시대에 밀렸고 밀린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계좌이체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항상 현금으로 들고 와가지고 다 돈 내고 그랬다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아마 큰 금고를 마련해서 집에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던 거야. 안철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도 자기가 만들었고 이준석과의 관계도 자기가 만들었고 김정인도 자기가 만들었고 지금 김정인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도 자기 입에서 나왔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명태균 씨가 혼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거 혹은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도 그런 말을 진짜 뻔뻔하게 할 수 있을지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사실 신기도 있대요. 진짜. 그래서 그 꿈 해몽 해준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꿈 해몽과 관련돼 그래서 대통령 분이 뻑같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거리지만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이 김건희 씨가 왜 그렇게 저자세고 왜 그렇게 그분을 믿었는지 이제 드디어 이해가 간다. 그게 사회적인 사건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안진뱅이 무당. 아니 안진뱅이 무당뿐만 아니라 주술사. 그러니까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 무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현혹시킨 거 이후에 실제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게 결과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뭐 김건희 씨가 처음 명태균 씨 만났을 때 조상의 뭐 은덕으로 음덕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 세계의 합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세상의 합이 맞았으니까는 그런가 봐요.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스피커 어떻게 6개월 동안 스피커폰을 켜놓고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도 제가 볼 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명태균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라기보다는 얘기했듯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신뢰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신뢰관계가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신뢰관계라는 게. 저도 혹 갔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김영선이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태균 씨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 꿈 해몽을 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럼 좀 꿈을 꿔야겠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안 해줘.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저희 스픽스 정치본색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김종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법사위 국감 한번 어떤 일 벌어지는지 여러분 안 바쁘시면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누구 말이 더 논리적이고 누구 말이 더 객관적이고 누구 말이 더 근거가 있는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응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